여러분, 매일 비타민 D를 챙겨 먹으면 20년 젊게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하버드대 연구진이 4년 동안 추적한 임상시험에서 실제로 세포 속 노화시계가 눈에 띄게 늦춰진 놀라운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같은 70대인데도 어떤 사람은 세포 나이가 50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타민 D가 어떻게 세포 노화를 늦추는지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결과, 그리고 노년 건강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릴 비타민 D의 황금 활용법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도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70대에도 여전히 젊고 활력이 넘치는데, 또 누군가는 60대 초반부터 벌써 기력이 쇠하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기도 하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 몸속 세포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작은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제 끝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이 보호막이 아주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바로 이 속도가 곧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텔로미어는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젊음의 시계바늘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계바늘이 빨리 돌면 빨리 늙고 천천히 돌면 천천히 늙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바늘은 어떻게 늦출 수 있을까요? 최근 하버드대 연구진이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50세 이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한 그룹은 매일 비타민 D 용량을 2000씩 꾸준히 복용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 효능이 없는 위장약만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시작 시점, 2년 후, 4년 후에 각각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긴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위장약만 먹은 그룹보다 훨씬 덜 닳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4년 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세포 속 시계바늘은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 쪽이 훨씬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로만 보면 같은 70대지만 세포 속 시계로 따지면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여전히 50대 후반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타민 D가 젊음의 시계를 늦춰준다는 말의 근거입니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며 원래는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가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비타민 D가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그것을 넘어서 비타민 D가 단순히 뼈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세포 노화 자체를 늦추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노년층에서 비타민 D 부족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실내 활동이 늘고 햇빛 노출 시간이 짧아지면서 체내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텔로미어 손상이 빨라져 세포가 금세 늙게 됩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염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관절통, 근육통 같은 만성 통증이 심해지게 되죠.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감이나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의 시계바늘은 한 템포 늦춰서 느리게 움직입니다.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내 세포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천천히 늙는 거죠. 이번 하버드 연구를 소개한 한 의사도 흥미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비타민 D의 결핍도 없고 특별한 병도 없지만 무려 20년 동안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꽤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꼭 병이 있거나 검진에서 결핍 판정을 받아야만 비타민 D를 챙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노년층에게 비타민 D는 작지만 확실한 몸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비타민 D가 모든 질환을 예방하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립니다. 그러나 세포 속 시계바늘을 충분히 늦춰주고 면역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챙길 이유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비타민 D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타민 D를 손쉽게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연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염병입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가는 감기도 60대 이후에는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식품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비타민 D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가 있죠.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면역세포가 빠르게 활성화돼 병원체를 막아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호흡기 감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햇볕을 쬐기 힘든 시기에는 연어가 비타민 D 공급원으로 아주 적당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연어를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비타민 D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므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조리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주 2회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훈제 연어는 염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피하시고 가급적 생연어나 냉동 연어를 조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보카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분이 계신가요? 노년기에는 뇌신경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기분이 쉽게 가라앉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흔히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죠. 그만큼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소중한 비타민 D도 소량 들어있어서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그룹은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아보카도 속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씨를 빼고 으깨서 통곡물빵에 발라 아침 식사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는 방울토마토, 양상추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죠. 권장량은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쉽게 늘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한 번에 큰 양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간 수치가 높게 나와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그럴 때는 표고버섯을 한번 드셔보세요. 버섯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햇볕을 받으면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간 건강에 좋은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간이 생기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 D와 함께 표고버섯을 먹으면 간의 해독작용이 원활해져 지방간 예방과 간세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의 항염 작용까지 더해지면 간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30분 정도 말린 뒤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면 비타민 D 함량이 두세 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만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버섯을 날것으로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볶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비타민 D도 과하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몸에 좋은 시금치를 먹고 비타민 D까지 덤으로 챙겨주면 몸에 아주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시금치, 근대 같은 녹색 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신장결석의 주범입니다. 비타민 D는 원래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비타민 D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몸속에서 칼슘이 필요 이상으로 흡수돼 오히려 결석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소변 후에 배출 능력이 떨어져 칼슘이 쉽게 쌓이는데 이때 옥살산과 결합하면 신장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60대 이상 신장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를 자주 섭취하고 동시에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과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도 풍부해 노년층의 빈혈 예방에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옥살산의 50% 이상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조리해 드시면 신장결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는 시금치 요리를 드신 후 바로 먹기보다는 일정 시간을 두고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질환입니다. 비타민 D가 뼈와 면역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우리 신장에는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이나 당뇨성 신증 같은 신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노년층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혈액 속 칼슘이 과도하게 높아져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변비나 식욕 부진이 생겨 심하면 혈관에 칼슘이 달라붙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칼슘과 인이 동시에 쌓여 뼈가 오히려 약해지고 혈관은 굳어버리는 이중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장내과에서는 환자에게 비타민 D를 처방할 때 반드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병행합니다. 실제로 국제신장학회에서도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를 절대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와 칼슘의 수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한 경우 의사가 권장하는 활성형 비타민 D를 소량만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햇볕을 통한 자연 합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팔과 얼굴에 햇볕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충족됩니다. 세 번째는 골다공증의 경우입니다. 노년층의 여성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골다공증 약이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몸에 좋다며 비타민 D까지 따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중복 복용하면 오히려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복용하죠. 하지만 이 둘을 과도하게 함께 복용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 칼슘이 뼈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서도 고칼슘과 고비타민 D를 같이 먹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칼슘제와 비타민 D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한다면 반드시 그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칼슘 총 섭취량은 1000mg, 비타민 D는 800에서 20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칼슘과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해조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칼슘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보충제만 믿기보단 식단 관리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어떻게 챙겨야 우리 몸의 시계바늘을 천천히 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 햇빛 활용하기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 팔과 얼굴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본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죠. 단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바르면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잠깐의 산책 시간만큼은 자연광을 그대로 느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음식으로 챙기기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2-3회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려 요리하면 비타민 D 함량이 2-3배 늘어나니 국이나 찌개, 볶음에 활용해 보세요. 과일 중에는 아보카도가 도움이 되고 우유나 달걀 노른자에도 소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서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셋째, 보충제 똑똑하게 활용하기입니다. 노년층은 햇빛 합성이 줄고 식사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00에서 2000 정도가 권장되는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나 혈액 검사에서 결핍이 확인된 분들은 반드시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